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층 계열행하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네, 이렇게 약간의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보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오늘은 코스닥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엄청 바빴네요. 네,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장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솟구친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80원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의 공매도 달인이 공매도 달인 영화에도 나왔죠.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마이클 버리가 인플레이션 완화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 현재 공급 가행으로 소매 업체들 재고가 넘쳐나고 있대요.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잘 맞추는 사람이니까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렇게 갈지도 한번 재미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일단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생각만큼 인플레 대응이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연준의 입장은 이렇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또 뭐 어떠한 무슨 전쟁이 갑자기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뭔가 또 심각한 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항상 말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연준보다는 중국, 러시아 손에 달렸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 지금 이 세계 경제의 방향이 연준의 통제권 밖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 리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석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석유 생산량이 최대치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졌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이렇게 지금 나하얀 그 UAE 대통령과 전화를 나눴다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보시면 여기 에너지 장관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까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하나는 이 지금 석유 생산량이 최대치에 다다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우디가 일당에 15만 배럴까지 증산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채 안 돼서 비축량이 모자랄 것이라고 모자랄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 교환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석유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러시아를 다시 또 손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시진핑이 수준의 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냉전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계속 냉전 구도를 조금 뭐 아예 냉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식의 구조가 이렇게 구도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계 양분화를 원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양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 꼭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나라가 대통령들이 이제 통화를 조금 한다고 하니까 이 통화할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했죠.
네, 지금 바이든이 중국 불법 조업도 손본다. 이러면서 해양자원 말살을 근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불법 조업을 많이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네,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나토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을 거론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양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네, 근데 하는 행동들 보면, 네, 그냥 말만 그렇게 얘기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게 편가르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약간 이렇게 배척하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네, 당연히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면 중국은 또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첫 비판을 했대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중국 당국자나 관영 매체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처럼 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뭐 붉은 10월에 핵잠수함을 띄운 러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 백해 주변에 표시된 러시아 핵잠수함,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태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핵잠수함이래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별로 이거 엄청 큰데 이렇게 바다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보일 거면 엄청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무서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왜 백해에 출연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일단 미국에 대항해서 네, 러시아 주변을 보호하는 태세이거나 일상적인 훈련 행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약간 미국에 대항하는 게 또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국채 디폴트 인정을 거부했다고 해요. 네, 어제 어쨌든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디폴트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디폴트가 딱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주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시장의 증시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건 좀 약하다고 보지만 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G7에서 러시아 금수입 금지를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별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러시아산 금을 공식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퇴출을 시킬 때 별로 영향이 없다. 뭐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냥 표면적인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뭐 시각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0명 넘게 모인 우크라 쇼핑몰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상자 6명도 위중하다 이러면서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미사일을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자꾸 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쇼핑몰 센터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정말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쟁을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민간인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쟁 지겹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 크림반도 침공을 하면 3차 세계대전 발발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원한 일부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영토니까 침범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이거는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우크라이나부터 뺏은 거거든요. 강제 병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조그만한 거 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네들은 이제 죽고 사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미사일 쏘게 되거나 그러면 그땐 진짜 핵전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부는 또 이제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지금 북한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제해달라고 공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부 통신선 연결이 굉장히 불안정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댐 방류 시에 사전에 좀 통지를 해줘야 그런 홍수 피해를 우리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것까지 무시하면 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솟구쳤습니다. 갑자기 9,800으로 지금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뚝뚝 떨어지나 했는데 요 앞보다 지금 요 앞을 넘겼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요게 이렇게 쫙쫙쫙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쫙쫙쫙쫙 줄어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U자를 그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쫙쫙쫙 줄어드는 걸로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0.84% 상승을 했고요. 2422.0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저점이고, 이게 진짜 찐방등일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열심히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금 네, 조금 더 가파르게 긋는 다음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추세를 그을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긴 뚫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걸 뚫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올라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또 증시가 안정화 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저점을 깰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뉴스에서는 또 약간 중국과 미국의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죠. 0.14% 하락을 했고요. 769.5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저점을 찍고 얘도 이렇게 좀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 얘는 근데 오늘 조금 힘이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갈 때, 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은 개인이 열심히 샀기 때문인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물 때 맞고 떨어질지, 추세를 네, 못 뚫고 네,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네,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이런 것도 관건이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했을 때 여기 저점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줘가지고 네, 더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네, 증시가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장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단타를 그냥 하나 정도만 쳤는데 저는 아직 조금 몸을 조금 사리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막 그게 막 엄청 달려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화공영 네, 시초가에 그냥 바로 장대 잡아가지고 네, 아주 스캘핑처럼 먹고 나왔고요. 고려산업 장중에 움직이길래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때 제 고점이더라고요. 요때 따라 들어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일단 냅뒀는데, 저는 식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또 장기로 들고 가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다가 한번 수익 주면 그때 다시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서전기전이랑 뭐 고려산업, 빅텍, DKND 이렇게 지금 종목 들고 있는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번쯤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네, 원전이나 아니면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원전이나 이렇게 전력 설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에어컨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산지 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다가 수익 주면 그때 한번 탈출할 생각이고요. 비텍은 요새 중국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증시 따라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DKND 같은 경우는 무증한 이유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새 또 무증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DKND 같은 경우는 무증을 하고 나서 권리락 때가 최고점이 되고 그 이후에 빠졌는데 또 노터스나 이런 애들 보면 이건 1대8 비율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권리락 걸린 이후에 막 점점점으로 날라갔다가 솟구쳐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때려 맞은 이후에도 살짝 또 올라가주는 이때 상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안 좋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흐름이 다른가라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조금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자료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PPT 해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애기 낳기 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뭐 파이팅한 장이 될 것 같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 겨울행아의 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